그 사업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직후에 처음 오신 분 이렇게 한번. 근데 여기가 뭐 하는지 알고는 설명을 듣고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끌려오셨어요? 혹시 끌려왔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22년 전에 삼성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어디 가자고 해서 갔다가 앉아 있더니 막 아메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22년 전에. 그렇지만 결국은 나한테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갖다가 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분들 보고 오셨는데 뭐 카드를 긁어서 물건 사게 한다든지 뭐 기타 뭐 이런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보를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종옥 사장님, 저희 와이프죠? 사진이 이뻐요? 실물이 이뻐요? 무조건 실물이 이쁘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나는 나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나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한대요. 자,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설사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잘생겼다고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유리해요. 저한테 좀 잘 보여서 나쁠 일이 있습니까? 그죠? 파트너 하나라도 붙여드리고, 그죠? 기분 좋으면 뭐 또 PB도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 우리 김종옥 사장님은 한 22년간 저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다 얘기는 못했지만 결혼할 때는 제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직스럽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여기 이제 양력이 있는데,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 일생을 한번 잠깐 뭐 보면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제가 84년대 한양대 건축공학과 전체 공대 1800명 그 신입생 대표로 제가 선수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몇 년 전이죠, 그러면? 이 30 몇 년 전인가요? 그죠? 37년 전인가요? 자, 자랑스럽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전 열심히 공부했고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공대 1800명에 제가 대표로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또 공부해서 졸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건설공기가 좀 안 좋아서 저는 학사장교로 들어갑니다. 학사장교를 또 군복무 이제 40개월을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현대공채로 입사를 해요. 그리고 6개월을 다니다가 다시 내 미래를 갖다가 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현대가. 왜냐면 체계가 제가 원했던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규모는 큰데,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삼성의 공채를 다시, 그러니까 그 한 해에 현대 공채와 삼성 공채를 둘 다 합격한 또 유일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제 분야인 건축기술사도 합격을 하고 95년도에 분당 이마트 건설 현장, 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제가 어떤 책임자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 나름대로 참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삼성의 사장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망할 놈의 다단계, 98년도 22년 전에 이런 사업 설명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와서 어떻게요?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메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시조죠. 그걸 제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보냐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부자 되는 그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메이의 한 60년 역사 동안에 많은 서민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들을 전 눈으로 확인하고 와이프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단하게 됩니다. 모든 이것을 다 사실은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뤄놓은 것들을 그만큼 저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의 사나이였다. 그래서 와이프의 반대, 주변의 어떤 이런 반대도 저는 제 꿈을 향해서 어떻게요? 이 망할 놈의 다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부업으로.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결국 다이아몬드가 돼도 연봉 1억짜리에서 은퇴를 했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유지 직급을 갖다가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하다가 저는 아메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사 사장이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집도 약 80평짜리가 한 4채가 있었어요. 제가 45세. 그 다음에 한 19억 정도 되는 그런 분당의 마사회 빌딩, 그게 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부동산 쪽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까 우리 와이프 말씀대로 김종우 사장 얘기대로요,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서브프라임 오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요? 저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저는 이제 부도가 나고요. 2008년도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제가 한 4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저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인생의 그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떻게요? 2015년도 애터미를 만나게 돼요. 무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요? 이거다 라고 해서 이때는 아까 와이프 말대로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제가 총장 정도에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서 한 연봉 2억 정도 바라보는 안정적인 성공자 입장에서 직kup이라는 정보를 듣고 직kup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저희 와이프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해. 코드 넘기고 당신이 직kup을 하든 말굽을 하든 알아서 해 라고 싸웠던 게 1년 반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직kup의 진정한 성공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이것은 제가 증거를 한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알아먹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성공하는,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상생하는, 같이 성공하는. 물론 아미도 개념이 그렇고 애터미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직kup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비슷은 한데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정확하게 들으시면 여러분이 직kup을 만난 것, 오늘 이렇게 설명해 오신 것들이 바로 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오늘 정보를 받게 되시는 거다. 그럼 그 정보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똑대기 들으시면 정말로 똑대기 들으셔야 돼. 그러면 2023년 9월 1일 날 제 꿈 중에 하나가 1차 꿈이 다이아몬드 100명을 만들어서 연봉 1억 버는 이상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들어서 산토리니 언덕, 이태리, 그리스 투어를 같이 하는 것, 이게 제 1차 꿈인데 목표고요. 요때 지금 현재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제일 많이 해당될 겁니다. 요때 하여튼 27개월 나왔는데요, 27개월 후에 저랑 여기가 아니라 산토리니 이 아름다운 언덕에서, 그죠? 어디쯤이 괜찮겠습니까? 저기 하나 그냥 찍어서 바라가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과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꿈을 갖다가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떠나가 볼까요? 어때요? 예. 자, 그럼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또 떠나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대에 안 맞는 일을 하면요 망해요. 지금 만약에 비디오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지금 비디오 가게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한글 타자기 만들어서 팔겠다.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날로그 그 사진 카메라 찍어가지고 필름 카메라 찍는 거 하면 시대의 미래의 흐름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미래는 어떤 시대냐 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미래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밭. 여기 어딜까요? 예? 아니가 어딜 것 같으세요, 우리 사장님? 요거 압구정동 아파트 처음에 지었을 때, 현대가 지었을 때 뒤에 소 밭 깔고 있었어요. 요때 땅값이 평당 50원이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받았어요. 이 밭 깔고 있는 땅이 앞으로 이렇게 개발돼서 어떻게 해요? 강남 사거리가 된다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50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 50원짜리가 월 1억짜리 땅이 된다 라고 얘기를 누가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땅을 사실 분, 자, 다 아니까 샀는데 그때는 땅을 산다 안 산다? 야, 이 새끼 미친 새끼, 밭 깔고 있는 곳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게 정보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직후의 정보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소 밭 깔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 땅을 분양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잡는데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생필품 쓰는 거 그거 바깥 쓰기만 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미래는 또 어떻고 과거는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엄마, 태수가 죽었어. 야, 사랑방 걷기 아직. 이거 진짜야? 진작일 것이지. 야, 어제 거 꺼내는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볼륨업. 야, 살살만 줘.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지?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방도 좋은데 TV 확실해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일명 노트북. 이게 90년대 얘기예요.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물 사 먹을 때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놔주세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정보라는 것은요,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이 내가 정보를 알고 강남 땅을 산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정보를 내가 먼저 아는 게 내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상관이 있다 없다? 저런 미래가 변할 거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먼저 저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그거예요. 직급이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직급을 선택하는 그 자체만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진짜 미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포노사피엔스는 뭐냐? 앞으로 미래인데요. 예. 스마트폰 등 인류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태어나고 스마트폰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뜨는 것들 뒤에는 포노족들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뜨는 것들, 뜨는 회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뒤에? 포노족이 있다 이게 뭐냐? 클릭하는 족이 있더라.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팩스를 보는 거, 사진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포노족이라고 한다. 이 포노족 시대가 온다. 네, 안녕하세요. 포노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그런 호모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대신하고요. 쇼핑도 이걸로 대신하고 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라이프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에는요. 7개의 강력한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7개의 기업이 오로지 포노사피엔스가 표준 인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애플은 생태계의 창조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존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게임하듯이 디지털 이미지 보고 물건 고르라 그러면 로봇 키바가 나한테 오더가 들어왔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기 시작하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놓으면 그 택배로 집에 옵니다. 그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표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했을 때 자본도 집중해주고 시장도 반응하고 성공할 길이 열린다는 걸 세계 탑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카풀, 우버 같은 서비스, 택시 업계 갈등이 보통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돼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에 맞춰본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우버나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이미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특이 현상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차를 잘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과거의 문명의 표준에 집착한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는 다른 대륙의 생태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 80% 인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만의 생태계를 고집한다는 게 과연 옳은 길일지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절대 권력자가 된 사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요, 무조건 소비자가 왕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소비 시장부터 변화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검색해서 물건 샀다 그러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방송을 보고 딱 구매하는 보편화된 현상이거든요. 이제는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아디다스는요, 스피드 팩토리,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정의를 했는데요. 신발은 동남아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보낸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음악처럼 소비자가 딱 눌러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생산하자. 계속 쓸데없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더가 들어오면 생산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된 모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지금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시범 생산이긴 하지만 오직 10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딱 누르는 순간 어느 직원도 어떤 게 오더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조의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죠. 요새 광고 보세요. TV 광고 잘 안 보죠. 대량의 소비를 촉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광고만 하면 팔 수 있어 라는 계획이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러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도 경영의 방식, 제조의 방식, 소비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포노사피엔스가 완전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요?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딸이 셋이는데요, 은행에 같이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 못 참아요. 아니, 그렇게 한 엄마가
통장 만들려고 그렇게 가서 은행에 번호법 뽑고 기다리라고 하면요, 엄마를 침팬지로 생각해요.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예. 자기네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은행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과거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재봉 교수, 성균관 최재봉 교수가 3년 전에 아까 포노사피엔스 책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완전히 전 세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살아갈 준비가 됐나요? 하는 얘기예요. 살아갈 준비가 됐나요? 이거요. 그 얘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나요? 죽나요? 죽습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직구 비즈니스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아주 상관이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매장 가서 물건 사는 사람보다도 손가락 클릭으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쿠팡에 물건을 사거나 11금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가게를 누가 가서 빌려봅니까? 그냥 텔레비만 키면 원래 TV 다 나오잖아요. 수백 편 수만 권이. 그죠? 더 이상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비자가 움직이는데 바로 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소비자 혼자서 움직이면 권력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공동구매를 한다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공동구매하겠다면 제조회사는 저희들한테 원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의 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권력이 이동된다. 바로 이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천 년 만에 서민들한테 권력이 이동된 거예요. 옛날에는 KBS 방송국을 봅니다. 그죠? MBC 뉴스 9시 뉴스를 봤어요. 지금 9시 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그냥 실시간 뉴스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 문호성이가 문호성 TV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베트남과 일본과 대만과 미국에서 동시 실시간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돈이 드나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보람이 같은 경우는 8살짜리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저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 4,500만을 모으고요, 1년에 그래서 보람TV 보는 그 수익금으로 1년에 200억에서 300억을 벌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직국과 함께 한다면 준비가 굉장히 쉽게끔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급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 다단계니까 너나 하라고 이렇게 발로 차야 돼요. 제대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개념과 그걸 하시는 분들의 증거,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따가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강민 사장님도 5년 전에 직급을 만나서 처음부터 다단계를 좋아했던 사람인지, 근데 싫어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지금 여기에서 성공자로 있는지, 또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들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에 계급사회는 변호사다, 뭐 고시 패스하거나, 그 다음에 돈이 많거나, 또 관료, 그 다음에 귀족들이 위에 상부에 있었다면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플랫폼을 창조한 사람들이 돈을 다 벌게 되는 거예요. 구글을 만든 사람,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 네이버를 만든 사람, 다 돈을 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돈 버는 사람과 그 네이버를 만든 사람, 카카오톡과 만든 사람, 아마존을 만든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협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사람, 그죠?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나 보고 그냥 우리가 단톡만 하는 거로만 쓴다면 단순 소비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층민으로 전락한다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다 하층민으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내 손자가 내가 이걸 모르면 다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하면 내 손자들은 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계산기로 활용하고 방송만 보고 쇼핑하는 당신은 진짜 포노사피엔스가 아니라 단순 사용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9등급 내가 플랫폼 창조자와 협업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포노사피엔스라는 얘기예요.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기업들도 과거에 80년대, 90년도에는 제조회사 기반으로 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유통회사,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플랫폼 회사로 돈이 다 몰리고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데 스마트폰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누가 많이 연결을 하느냐, 좋은 정보를 연결하느냐, 좋은 물류를 연결하느냐, 연결을 잘하는 초연결 사회의 승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는 연결을 잘하는 사람, 정보를 연결해 주는 사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좋은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 서로 연결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연결 사회. 그게 어디서 나오냐? 플랫폼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같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예. 카카오톡, 그죠? 대표적인 게 아마존,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는요, 사이트만 있지 여행 그 항공기도 한 대도 없어요. 호텔도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다 호텔 예약하고 항공기 예약하면서 돈을 벌어요. 우버라는 회사도요, 택시 한 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 세계 10억 명을 갖다가 택시 사업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만든 사람이 돈을 독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누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한테 안 나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나눠준다면,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수익으로 평생 하다 보면 나이가 들고 내가 노동이 끝날 때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아까 우리 김종우 사장이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삼성에 다닐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보니까 한 400 정도가 연금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하던 일을 하시면서 준비해가지고 건물주가 된다면 한 7층 정도 해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3, 4천만 원 정도가 월세가 또박또박 여러분 일하는 거 관계없이 또박또박 나오는 것이, 예? 실제로 이 건물주가 된다면, 제가 만약에 건물주로 만들어 드린다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는 지금 의심스러우니까 뭔지 이건 왜 줘 네가? 뭐냐면 건물은 못 드리는데 100억짜리 소유해서 월 3천에서 4천 정도 버는 일은 3년에서 5년 정도 여러분이 다 벌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당히 들어야 돼, 똑똑히 들어야 돼. 똑똑히 들어봅시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이렇게 권리소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자가 내가 직급하는 일이 부자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직급을 알아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분석해서 직급이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많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만요, 여기 맨 밑에 부자들은요 자산을 취득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부채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해요. 이게 아주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산과 부채만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구분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직급을 설사 안 한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산과 부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건 따라해 볼게요. 자산이란 돈을 썼을 때
다시 돈이 들어오는 것. 부채란 돈을 썼을 때 돈이 나가는 것.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저는 이걸 38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엑셀로 한 200여 가지를 쭉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자, 자식 키우기. 자, 우리 사장님, 자식 몇이에요? 둘이죠? 몇 살, 몇 살? 예, 네, 걔네들이 자식 키우는 일이 돈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돈이 나가는 일이에요?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자식 키우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일은 자산 활동이에요, 부채 활동이에요? 예, 부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채예요. 근데 이거를 자산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예. 한 명당 얼마 정도에 얘네들이 커서 대학 보낼 때까지 얼마가 드냐? 한국 통계를 봤더니 평균 3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6억 부채 엄마야. 나는 딸을 셋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9억 부채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 그 돈으로 다 나가는 거야. 애들을 키우는데 제일 많이 쓰더라. 에? 자,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 사오고 치약 사오고 라면 먹고 김치 먹고 우유 먹고 쌀 사고, 그죠? 화장품 바르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나와서 직장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산활동이에요, 부채활동이에요? 그죠? 자, 요새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집에 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네? 반려견 키우는 게 자식 하나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들어간대요. 맞죠? 네. 반려견 키우기 무슨 활동? 부채활동. 친구 만나요, 커피, 카페라든지 만나서, 그죠? 그러면 친구 만나는 거는 무슨 활동? 그리고 회식 자리. 저도 어저께 우리 파트너 분하고 기흥까지 가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단순히 봤을 때는 술 한잔이었는데 그분한테 정보를 줬어요. 직구 정보를.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부채 반 자산 반이에요. 돈은 나갔는데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했죠. 그분이 이제 직급을 열심히 하면 그 자리는 자산활동. 그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부채 반 자산 반. 예. 자, 보험금 납입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네. 자동차 구입하는 거. 집 전세 사고 월세 사서 돈 이자 내는 거. 그죠? 전자제품, 핸드폰 사고 뭐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는 거. 그다음에 애들 대학 보내가지고 등록금 내는 거. 그죠? 다 무슨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 쓰시죠? 웬만한 거. 카드 다 긁고 막 하고 이자 내고 할부하면, 그죠? 카드 쓰는 거는 뭐요? 부채활동. 자, 모든 일상생활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걸 또 평생 하는 일은 자산활동이 많습니까? 부채활동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38대 깨달은 거예요. 아, 부자들은요, 이 부채활동을 최소화하고요, 자산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린고비라는 얘기를 들어요. 왜? 종잣돈 만들 때까지는요, 이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아요.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회사를 만들고 키웁니다. 그래서 자산을 갖다가 스스로 벌 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쉬어요. 이게 부자의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일상생활의 부채활동, 만약에 직급을 갖다가 안 만났으면 이 활동이 뭐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채활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직급을 내가 알고 등록하고 가입하고 운영을 하면 이 모든 소비가 부채였던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부채활동인 것을 어떻게 해요? 소비 습관만 바꿔서, 그러니까 슈퍼 가던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던 거, 쿠팡에서 사던 거, 이런 것들을 이마트 가서 사던 거를 그냥 직구마트로 바꿔 쓰기만 해도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직급은 대박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당신이 애땡땡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맞는 말이에요. 애땡땡도 같은 컨셉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소비 활동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애땡땡은 직급 마케팅이기 때문에 직급을 내가 배팅을 해야 돈이 나오게 해놨다고. 이게 달라요. 30만이 맞아야 돈이 나와. 그러니까 10만, 20만 하면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25만, 27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참 희한하네.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거 맞추기 위해서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를 맞추면서 내 돈이 들어가죠. 내 돈이 그걸 얼마를 넣어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만 원 넣어서 6만 원 타죠. 그러면 내가 번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게 부채 활동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물건 산 것이 산 만큼 곱하기 12% 우리 직급은 들어와요. 그냥 12%가 들어오니까 29만도 만 포인트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5만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바꿔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큰 차이예요. 내가 돈을 넣어서 맞춰 먹어야 돈이 나오는 거야. 10만 원을 넣어야 6만 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6만 원이 나오니까 물건은 내가 받아다가 이걸 어차피 쓸 거 내가 하는데 이게 때로는 불필요하게 사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구 봐서는 이런 행위가 없어요. 거의 총장 끝까지 왔는데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옛날에는 사실 크게 안 했지만 캐비넷이 있었단 말이야. 캐비넷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센터에 출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센터에 출근한다라는 게 뭡니까? 방판한다라는 거예요. 센터까지 출근해야죠, 매일매일. 그죠? 그 경비, 차비, 시간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 자체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끔 그냥 내가 쿠팡에서 물건 사는 거나, 그죠? 그냥 집에서 직구하면서 그냥 물건 사는 거나 다를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소비를 했는데 돈이 포인트가 그냥 저절로 줘. 전혀 다르다. 제약 조건이 없다. 다른 데는 그런 제약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큰 돈 벌려면 너 직급 가래. 판땡땡 가래. 500만 원 집어넣어야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것 같지만 500만 원을 내가 물건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자산이 되지만 이걸 못하면 얼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부채 활동을 한 거예요. 판땡땡 도전하면 얼마의 부채 활동이라고요? 400. 그러니까 그거 계속해서 열심히 저기 했잖아. 저기. 아니 제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요거 오늘 볼 때 여기 안에서는 저분이 제일 열심히 했어. 근데 이름은 내가 바뀔 수 없는데 제일 열심히 하니까 돈 벌었어요. 그냥 한 5년 6년 하니까 돈 다 거덜났어요. 빚졌어.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그냥 내가 소비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돈이 되게끔 마케팅이 돼야 되는 것,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야. 뭔 얘기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구를 안 하셔도 죽을 때까지 뭔가 물건을 생필품을 삽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 버는 중산층 4인 가족을 조사했더니 한 달에 277만 원 정도는 쓰더라는 거예요. 270만 원 정도는. 한 7, 80%는 어디 가서 마트나 슈퍼나
가서 생필품 살아가는데 쓰더라 이게. 근데 그 쓰는 돈이 피드백이 돼서 나한테 자산으로 돌아오는 곳이 시스템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매장 가서 아무리 사도 그 할인 매장에서 돈 벌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와서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금을 돌려줘요? 자기네들이 다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35%를 돌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어떻게 해요? 무료 가입해가지고 같이 소비를 일로 가야 돼요? 우리 직급으로 바꿔요? 그게 쉬워요? 어려요? 바로 그렇게 쉬운 것만 하셔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 누가? 직급의 서정훈 대표라는 분이. 그리고 만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익금을 안 가져가겠대요. 여러분들이 공동 그냥 협동조합 조합원이니까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로 그냥 돈을 벌어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막 비슷해요. 애땡땡하고 막 헷갈려 어떨 때는. 그런데 컨셉은 같은데 그것을 실제로 돈을 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철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이 전혀 다르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단식이 없다. 맞춰먹을 일이 없다. 또 어떻게 프레시아웃이 없다. 프레시아웃이 없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25만 왜 5만을 맞춰요? 프레시아웃이 되니까 다음날 2월 되면 25만 50만이니까 20만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5만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급은 프레시아웃이 없어요. 저축이 되니까 굳이 맞출 필요 있어 없어요? 너무 맞출 필요 없으니까 목표 관리가 안 되는 거 단점은 있어요. 안 뛰어. 안 맞춰. 어떨 땐 열불이 나지. 확 줘받고도 싶은데 피해자를 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고. 어느 게 나을까요? 피해자를 양성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피해자 양성 하나도 없이 좀 속이 좀 끌어도 그냥 소비하는 것. 그죠? 그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매출이 떠서 소당이 먹고, 조금은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써서 잘 팔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또 팔고. 그렇잖아요. 라파를 써봤더니 너무나 좋아.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내가 막 어깨 무릎 관절 아팠던 게 라파 써가지고 좋아지면 가만히 있나요? 막 떠드나요? 그때 떠들라 이게야. 돈 벌기 위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써봤더니 진짜 좋으면 써라 이게야. 그거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게끔 직급은 시스템이 돼 있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진짜 자산으로 되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바로 포노사펜스 시대가 왔고, 그 포노사펜스 스마트폰 혁명이 오면서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것이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 중간 이 부분에 자기네들이 이익을 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마진을 붙여서. 근데 직급의 서정훈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직거래 하겠다. 나 마진 안 붙일게.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그냥 사가지고 그냥 공동구매하면 거기서 공동구매해서 싸게 사고, 싸게 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게 산 것도 여러분들이 홍보한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35%는 네트워크 방식에 35% 수당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눠가셔라, 합리적으로. 그래서 직급은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냥 플랫폼 회사예요. 쿠팡과 같은, 알리바바 같은, 아마존 같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제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직급이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 그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오늘같이도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만약에 쿠팡보다 또 이마트나 신세계 이런 데보다 훨씬 물건은 똑같은데 거기보다 싸게끔 파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거를 혹시 직급이라는 다단계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실래요? 안 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실수만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냐면 요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앞부분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얘기 안 쳐놓으시면 되고, 그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요 얘기를 하라고. 요 얘기를 할 수 있나 없나만 보시면 돼요. 자, 쿠팡보다 더 싼 사이트가 있다면 물건을 사실 수 있다라고 했죠. 회원되고. 그죠? 예? 자, 볼게요. 손현재 커블 이거 유명하죠? 저희 사이트에서는 회원되면 무료 회원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직급이 유료 가입인 줄 알아요. 200만 원 내서 가입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입비 없습니다. 등록하는데. 그죠?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인적사항 넣어서 회원돼서 나한테 추천한 사람이 있어야 추천 코드를 넣어야 내가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돈 안 드는 거니까 등록했어요. 그죠? 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쿠팡보다 싼지 안 싼지 해서 싸면 사라. 그러면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커블이 우리 지페스탄에는 33,000원, 여기는 5만 원. 어디서 사야 돼요? 이게 어려우냐고요? 이거 하는 일이 어렵냐고요? 우리 저기 이거를 그 이쁘게 이제 분홍색인가 저쪽에 본인 이렇게 고개 돌리시는 분. 네. 요거 해가지고 싸게 사는 게 어려우시냐고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있어. 요렇다는 거를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사람. 나는 못 알리겠다 아직 못 알리겠다 하는 사람.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또 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알리는 거를 내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넘으시면 돼. 네? 자, 요 정도 뭐 싸게 사는 것들 다 비교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 2,000여 가지가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싸시면 어떻게 해요? 물건 쓰게 하는 일은 문제 없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릴 건가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물음표예요. 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는 분을 10명을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이 사실을 듣고도 물건을 딴 데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설프게 가서 얘기를 하면 너 또 다른 게 또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 당해요. 그것만 피하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똑같은 노트북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지금 직급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삼성 노트북이 나온다니까 직급에 삼성 노트북이 들어와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노트북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단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삼성이 할 일 없어서 다단계 업체에다 납품할까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자, 그러면 요거는 쿠팡이 얼마를 팔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것들은 10,000원, 20,000원 차이인데 정보를 못 받아서. 근데 이거는 직급 정보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얼마가 손해보는 거예요.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단계 한다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직급은 다단계 회사가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히 종사가. 그냥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사이트를 내가 그냥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혼자 독식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랑 협업하는 거예요. 만들고 이거 하는 거는 회사가, 광고하는 건 누가? 내가.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싸게 받는 거는 내가 회원된 거로 싸게 받는 거고, 그리고 광고를 하면 내가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안 가져가고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매출 35%의 매출의 35%를 이익을 띄어다가 이익을 그 산하에
집단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 방식의 수당 제도를 채택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정훈 대표는 이 회사를 만들 때 다단계 회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들어서 근데 조합원에게 돈을 주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CEO가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서정훈 대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찾다가 다단계 회사를 등록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비슷하다고 그래. 왜? 두 줄 마케팅 똑같다는 거야. 글로벌 똑같다 얘기야. 다른 거예요. 애땡땡은 그거 배당금 제일 많이 누가 받아가요? 혼자서? 몇백억씩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한 분께서. 근데 여기 서정훈 대표는 1원도 안 가져가요, 지금. 그걸 다 확인했어요. 재무제표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란 정확해야 돼요. 전혀 다르다. 이익을 갖다가 안 가져가겠다는 CEO와 이익을 가져가는 일반 그 CEO하고 같습니까? 같은 회사예요? 매출이 크면 뭐합니까? 다 이익은 글로 가져가는데 매출이 작아도 어떻게 해요? 회원을 위한 회사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매출을 뛰기 위해서 쓸데없이 베팅을 시키거나 직급에다가 많이 돈을 주거나 하는 거를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거꾸로 매출 오르는 걸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야, 왜 직급은 그래 잘 나간다 하더니 매출이 주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거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정비하느라고 5년간 그 정비가 잘 돼서 2021년 이제 진짜가 된 거예요. 혁신을 해서. 자, 동양매직에서 어떻게 해요? 다단계 회사에다 납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관점이 아니라 개인 관점이 아니라 회사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SK 사장이라면 조그만 회사 직후한테 납품하겠습니까? 이미지도 안 좋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가는 똑같아요. 직후에도요 49만 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쿠팡에도 49만 원에 납품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하고 중개 수수료 기본만 받고요. 여기는 물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SK에서 저쪽으로 물류가 가는 겁니다. 쿠팡의 물류 그 센터에 가서 한번 이동했죠, 물류비가.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한번 돌죠. 거기에 또 쿠팡의 이익을 챙기죠.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가겠다 이게야. 이익을 안 받고 싸게 우리한테 주겠다. 진짜 이런 게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아닌가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면 알려야 돼 말아야 돼요? 에? 알릴 수 있어 없어요? 누구나 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단 한 명도 피해 줄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1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물건을 사면 BB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 밸류예요. 보너스 볼륨이 들어가 있다면 5,400원이. 저 5,400원을 어떻게 나눠 먹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저 돈을 타먹는 거예요. 소비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는 그냥 들어와서 등록해서 싸게 사기만 하면 돼. 굳이.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좀 똘똘한 소비자 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고 좀 의지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도 있고 한 사람한테 내가 한두 명한테 제대로 알리면 내가 월 1,000만 원도 벌고 월 1억도 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센터 차릴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것이. 네? 그리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키웁니다.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회원들 중에 3명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팔로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 그죠? 주변에 좋은 제품 하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면 우리 직급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300원짜리 생산했던 것들이 1,000원으로 넘어왔던 건 왜요? 총판, 도매상, 소매상, 광고까지 껴가지고 60, 70%가
어떻게? 물건하고 상관없이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되던 과거의 방식. 그러다가 어떻게? 유통을 좀 축소해가지고 할인 매장 하던 제2세대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제3세대 홈쇼핑이나 이렇게 매장 없이 이렇게 주문 가능하면서 좀 더 싸게 파는 3세대까지 왔는데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유통에 제4세대가 온대요. 어떤 세대요? 바로 직거래 세상. 직거래 유통 시대가 온대요. 이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왜 왔어요? 아까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야. 근데 환경은 그랬는데 옛날에 혼자만 직거래를 하면 싸게는 살 수는 있는데 돈은 못 벌었어요. 싸게는 살 수 있잖아요, 직거래를. 그죠? 내가 지금 쿠팡을 사거나 아마존 사거나 싸게는 사는데 그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안 줘요? 근데 직구면 주겠대. 어떻게? 공동구매 회원을 만들면 너가 10명한테 전달하고 그 10명이 또 10명한테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 이 10만 명이 소비한 것에 대한 매출의 35%를 너한테 줄게. 내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1년 반 전에 직후에 와가지고 세 사람, 아까 이원호 사장님하고 몇 분 세 사람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26,000명이 됐습니다. 저는 26,000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월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1년 만에. 자, 그러면 저만 알릴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정보를 들었으면 여러분도 알릴 수 있을까요? 알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전 바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 한번 들어와봐. 들을 얘기 많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에? 여기 앉혀만 놓으면 10명만 앉혀놓으면 그중에 2명은 비전을 본다 안 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할게요. 이 4세대 일반 기존 유통을 해서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를 3,000원에 산다. 1번. 할인 매장에서 2,500원에 좀 더 싸게 산다. 2번. 인터넷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2,000원에 좀 더 싸게 산다. 3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후 와가지고 설명회 듣고 회원돼서 무료 가입해가지고 1,500원에 제일 싸게 산다. 쿠팡보다 더, 다른 사이트보다 더 싼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가입해서 물건 산다. 4번. 몇 번으로 사야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될까요? 자, 4번이 잘 생각 안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4번이지? 그런 분들은 직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들어와야 돼요. 일단 아까 소비자 되는 건 문제 없죠? 이제 소비자가 돼서 써봤더니 이것이 사실이야. 그럼 내 주변에 10명한테 얘기를 하면 2명 정도는 알아먹을 사람, 2명은 나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는 내가 자신 있다. 10명, 20명한테 2명 정도는 내가 이렇다면 2명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 제가 성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여기 2분은 자신 없어요? 이 2분. 이게 나이 든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거 2명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새끼고 친척이고 아니 손자도 있으면 젊은 애들 2명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누가 데리고 오신 거야 지금? 어느 쪽이 데리고 왔어요? 이쪽이 데리고 왔어요? 저쪽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벌써 이렇게 한 번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소비자 쓰시면 돼요. 그럼 이분이 알고 있는 10몇 명 중에 2명 정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던 이런 소비들이 다른 플랫폼에 이용하면 자기네들이 돈 다 갖는 거를 직후 플랫폼으로 안내하면 우리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리는 일이에요. 너 좋고 나 좋고 물건 싸게 사고 어떻게? 포인트 받아서 연금소득 만드는 일.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아닌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그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오해가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이렇게 진화를 갖다가 유통이 했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건 방판,
식으로 경험한 것에 아픔이 있어요. 다단계로 경험한 아픔이 있어요. 네트워크로 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픔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미래로 가는 이 아까 압구정 그 땅 소갈던 저 시대 저거 보고 앞으로 그렇게 될 리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런 것들이 힘드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에 이런 7대악 때문에 피해를 본 것들이 여러분들이 데미지가 있어서 직급을 볼 때도 자꾸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입비가 있는 것, 유지비가 직급 유지를 계속하는 것, 그 다음에 센터를 차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하는 것, 직급을 계속 유지 배팅을 시키면서 어떻게 큰 돈을 잃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건도 안 좋은 거를 막 비싸게 자석료 30만 원짜리를 막 300만 원에 팔아먹는 거, 그 다음에 조이팔처럼 먹고 튀는 오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전업 유도해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회사 잘 다니던 사람 때려치기 해놓고 전업해가지고 성공 못하면 생활비 날라가고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가지를 3가지를 집중해서 하면 망하는 거야.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저기 S 요 몇 가지 하셨어요? 그게? 전업했죠? 직급 배팅했죠? 센터 차려서 막 움직이고 매달 유지했죠? 한 4가지 하셨네? 그래서 빚지는 거예요. 근데 직급은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욱 사장이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오케이 했던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임페리얼을 가도 내 파트너를 직급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팅을 시켜야 돼. 내가 임페리얼 가려면 단장을 4명 만들고 총장을 16명 만들고 본부장을 36명 만들어야 되고 국장을 108명을 만들어야 되고 팀장을 갖다가 324명을 만들어야 되고 판매사를 970명, 1500명을 집단 배팅을 시켜야 내가 임페리얼 가는 거야. 절대 자연 매출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임페리얼 가서 10억을 타도 행복하다 안 하다? 다 내 새끼 같고 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파트너가 그들이 다 배팅하고 그들이 다 피를 흘린 거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10억 탄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하다면 그건 양심에 털난 거죠. 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직급은 이게 없다. 그래서 한다. 나 좀 살려줘. 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급에는 성공 시스템이 있고요. 실패 시스템은 없어요. 망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반 성장 가능한 어떻게 추천 매칭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3가지가 맞아야 돼요.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야 돼요. 이 3가지, 좋은 회사, 좋은 시스템, 좋은 스폰서, 이게 3가지가 맞았을 때 성공을 한 거지 이게 없어요. 자, 우리 S 뭐가 없었어요? 좋은 시스템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스폰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도 어떻게 해요? 직급 배팅하기 때문에 3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직급은 모든 걸 갖췄다. CEO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그래서 글로벌 바로 그래서 직급은 이 7가지를 다 아주 완비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공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멋진 기업이다. 이걸 다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기본적으로 70%가 옥토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뿌려도 막 씨가 자라. 내 노력이 30%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코오퍼레이트, 그러니까 글로벌로 80개국이 앞으로 나갈 비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오늘 대실 결심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서정훈 대표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아보시라네. 1시간 정도.
그리고 빠른 시간에 남원 캠퍼스에 가서 진짜 대단한 제품 전 세계 만드는 이 전진기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 뭐니 해도 물건 써보시면 돼요. 물건 써봐서 진짜 좋고 진짜 싸고 진짜 성분도 친환경 무독성이다. 그럼 자신 있게 알릴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알리다 보면 또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CK 제품 그러면 이 모든 어떤 소비들이 여러분들이 직후를 만나서 돈을 같이 벌면서 소비를 갖다가 줄이고 자산으로 자산활동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마트에서 인터넷 마트 직후로 바꿔가지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2명 정도한테 알렸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주변에 50명한테 알렸더니 2명만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2명이 또 2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 퍼뜨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4개 나라에 다 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통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000명이 하듯이 앞으로 금년 말에 중국이 깔립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 깔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런 좋은 환경 만들었으니까 27개월 동안만 여러분들이 매달 여기 오고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27개월 여러분들이 초대했는데 그때도 안 된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최소 월 300씩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럼 오늘 좋은 약속한 날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 플랜은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원서브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들,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스폰서들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정리할게요. 당신은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22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직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플랫폼의 주인과 같이 협업하는 승자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는 왜 맨날 다단계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평생 들었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100마리의 원숭이 이론인데요. 바로 생물 조류학자가 라이언 왓슨 박사가 일본의 섬에 고지마 섬에 희한한 원숭이 하나 발견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모든 원숭이들이 그냥 이렇게 땅에서 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캐서 털어서 먹었어요. 근데 한 명의 그 이모라고 하는 그 있어요. 여기 이모라고 하는 원숭이가 이렇게 한 명씩 씻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씻어서 먹다예요. 물에다가 씻어서 먹은 거야. 털어서 안 먹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왜 쟤 씻어 먹지? 근데 혼자서 씻어 먹었어. 근데 씻어 먹었더니 얼굴이 자꾸 좋아져. 건강해. 털도 뽀송뽀송하고. 직후배 제품 가지고 건강 모임가 어떻게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또 화장품 바르니까 이뻐져. 그러니까 나머지도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털어서 먹던 원숭이들이 같이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근데 그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100마리 정도가 딱 늘고 나니까 섬 전체에 있는 수천 마리가 같이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100마리가 그렇게 씻어 먹는 순간 다른 데서 또 어떻게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같이 씻어 먹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직후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명, 지금 100명 정도가 씻어 먹고 있어요. 이제 중국 나가고 어떻게 해요? 일본 나가고 이렇게 다 전 세계를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씻어 먹는 고구마 씻어 먹는 그 매출이 우리한테 전 세계 매출이 합산돼서 여러분의 연구소를 만든다라는 거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변화란 그렇습니다. 누군가 먼저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이 변화가요. 나중에 아무리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안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있더라 이게야. 안 씻어 먹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10마리를 잡아다가 분석했더니 공통적인 거 늙은 원숭이들이 안 변하더라 이게 안 변해.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씻어 먹는데 어떻게? 안 씻어 먹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원숭이가 되지 마시고 역경을 넘어서 자유의 땅 진짜 금전적으로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원데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을 풀고 2023년에 9월 1일 같이 떠나는데 오늘 이제 승급식 하신 분 첫발 브론즈서부터 쭉 하는 거 승급식을 보아서 여러분도 누가 다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